동해안 산불로 관광객이 줄면서 지역 상경기가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서울에서 관광객 유치 홍보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규모 입갱 투쟁이 예고됐던 대한석탄공사 사태가 극적으로 해결됐습니다. 노사가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문제 등 쟁점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범죄 피해자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부터 사후 상담까지 부족한 점이 많아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중국 8개 여행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오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도내 일부 지역에선 대피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초등학교.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갑자기 교실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가방으로 머리를 감싸고 급히 운동장으로 향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16분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하자 놀란 학생들이 긴급 대피한 겁니다. 처음 지진을 맞닥뜨리니까 조금 두렵고 그랬어요. 진동은 동해와 강릉, 춘천 등 강원도 일대는 물론 서울과 경기, 충북, 경북에서까지 감지됐습니다. 지진 관련 신고도 전국 각지에서 13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건 올 들어 두 번째입니다. 다행히 지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조금 놀랬죠. 이쪽은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는 쪽이라 생각했고 저 포항 쪽이나 그쪽에서는 많이 난 거 알았으니까. 근데 이런 느낌은 거의 뭐 저 같은 경우 처음이죠. 바닷가 쪽에서는. 강릉과 동해, 고성군 등 일부 지자체는 긴급 재난 문자를 늦게 발송해 항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지진이 난 지 20분에서 50분 뒤에야 문자를 보낸 겁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원래 문자 발송 주체는 기상청이지만 자신들은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 부가적으로 발송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문자를 보면서 보는 순간 늦었다라는 느낌은 받았죠. 바로 온 거가 아니라. 강원도 주민들은 이례적인 지진을 경험한 뒤 긴급 문자 같은 재난 대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은 관광객도 크게 줄어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서울에선 산불 피해 지역으로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동해안 시군의 관광 홍보물과 기념품을 나눠줍니다. 산불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한 동해안 피해 지역에 관광 경기 살리기에 나선 겁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동해안 관광을 홍보하는 행사가 서울역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 관광 홍보 대사인 배우 이동욱 씨도 함께 나서 동해안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산불 피해 지역을 도와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와주셔서 관광을 많이 해주시는 게 오히려 지역 주민들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동해안으로 가자를 구호로 열린 오늘 행사에는 강원도와 산불 피해를 입은 동해안 6개 시군과 인제군이 참가했습니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이 우리 산불 피해 복구를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코레일은 이달 말까지 강릉선 KTX 요금을 30% 내렸습니다. 현대 기아자동차는 임직원과 가족 등 6천여 명의 강원도 여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행사를 동해안에서 개최하도록 요청하고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도 취소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광산 노동자들의 대규모 입갱 투쟁이 예고됐던 대한석탄공사 문제가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노조에서 요구해왔던 최소한의 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세부적인 논의는 앞으로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객내 가스 연소 사고로 인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광산노동조합 연맹은 사고 이후 탄광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정부와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광산 근로자 수백 명의 입갱 투쟁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직면했었습니다. 입갱 투쟁을 이틀 앞두고 정부와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이 오늘 극적인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광산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시설 안전에 대한 필수 인력을 하반기에 20명 채용하기로 했고 작업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도 정기적으로 벌이기로 했습니다.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그러한 기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석탄공사 인력 구조 조정은 노사정 협의회를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합의해 사실상 장기 가행의 길도 열어놨습니다. 또 현재 매년 23만 톤에 불과한 발전용 무연탄 수요도 정부가 최소 40만 톤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태백스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지역 경제에 차지해야 하는 비중이 높은 장성 광업소의 조기 폐관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재제조 사업이나 치매 이렇게 이제 강원랜드와 관련해서 논의이 되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고요. 오늘 합의안에는 큰 틀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추가로 논의할 것이 많아 노사정 협의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속초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속초 산불 피해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속초시의회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국과수 감정 결과 산불의 원인이 한전의 과실로 밝혀졌다며 책임 있는 사과와 정부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보상 대책을 우선 마련하고 한전의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속초시도 재난업무 기능을 총괄할 산불 피해 수습 복구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해 신속한 피해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중국 8개 여행사와 연간 1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오는 10월 국내선, 12월 국제선 운항을 목표로 운항 증명 절차를 밟고 있고 올 하반기에 항공기 2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무직과 승무직을 모집하고 있으며 오는 26일엔 양양군청에서 도내 응시자 104명을 대상으로 현장 면접을 실시합니다. 내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시설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장애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26살 발달장애인 천모 씨가 성추행 혐의로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동료 직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고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시설 대표와 팀장에게 성범죄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피해자는 성추행 피해 신고부터 경찰 조사와 사후 상담 치료까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호소했습니다. 누구여도 손 내밀어 줬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나 혼자 힘들어갖고 그때 생각하면 전 아직까지 눈물도 나고요. 전문가들은 범죄 피해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는 있지만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피해자들을 돕는 진술 조력자는 강원도에만 단 2명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법적으로는 다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일단 시스템상으로는 잘 운영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전문성 부족이 이제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인권 보호 단체들은 장애인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법률적인 서비스, 의료적인 문제, 복지 연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장애인과 관련돼서는 없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빨리 좀 보완이 됐으면 하고요.
표현이 서툴고 이동에 제한이 많은 범죄 피해 장애인들이 사건 신고부터 사후 치료까지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21대 총선까지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역대 도내 국회의원 선거에선 보수 진영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최근 선거에선 진보 진영이 약진하면서 보수 독점 구도의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의 선거구 체제가 굳어지기 시작한 지난 2000년 16대 총선부터 20대 총선까지 강원도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살펴봤습니다. 보수 진영은 30명을 배출했지만 진보는 12명에 불과해 보수가 압도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진보 진영은 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각 선거구에서 고루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진보 측에서 한 번도 국회의원을 내놓지 못한 선거구가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춘천과 동해 삼척 선거구입니다. 그중 강원도 정치 1번지인 춘천 선거구의 보수 강세 현상은 역사가 더 깁니다. 춘천 선거구에서는 1979년 10대 총선 이후 진보 정당 출신 당선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보 진영은 내년 총선이야말로 보수가 장기 독점해온 강원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 출신 정부 인사 총동원용 얘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춘천의 홍남기 부총리를 필두로 강릉의 최종구 금융위원장, 평창의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을 차출하자는 여론까지 강합니다. 수성을 해야 하는 보수 진영은 현역의 공천 여부가 최대 관심입니다. 다선을 노리는 중진들의 강세 속에 새 인물 수혈로 보수의 혁신을 기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보수가 강세를 보인 강원도의 총선판에서 진보 진영이 얼마나 세를 넓힐 수 있을지 1년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을 향한 여야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와 강릉시가 강릉과학산업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민간기업 3곳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협약을 맺은 민간기업은 코스닥 상장 부품 소재 업체인 주식회사 R&2 테크놀로지를 포함해 동양산전과 주식회사 리소스랩 등 3곳이며 이들 기업은 앞으로 144억 원을 투입해 공장과 연구소 등을 설립하고 신규 인력 83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강릉과학산업단지에는 170개 업체 1,450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 협약으로 분양률은 83%에 이릅니다. 강원도 내 8개 시군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늘 자정을 기해 3,300원으로 올랐습니다. 택시 요금이 오른 곳은 강릉과 속초, 동해, 태백, 정선, 춘천, 원주, 영월 등으로 2013년 이후 6년 만에 기본요금이 500원 올랐습니다. 주행거리당 요금은 기존 152m에서 133m당 100원으로 주행시간당 요금도 기존 40초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삼척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에 학사경비 40억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하는 학사경비는 학생 장학금 22억 원을 비롯해 교통비 등 통학경비 9억 원, 캠퍼스 특성화 비용 5억 원, 시설 개선 유지 비용 4억 원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지원하는 도계 캠퍼스 학사경비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18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강원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이 여름 극성수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공동투쟁단은 최근 강원도의회와 지역 주민단체 등이 직접 고용을 제시했지만 강원랜드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7, 8월 극성수기에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원랜드는 지난해 12월 중단된 노사 전문가 협의기구의 대화 창구를 다시 열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3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1억 7,699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의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강원도의 수출은 6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